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 이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민주당이 서로의 지도부를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는데요. 이 초유의 일,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하여 모독한 것으로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태극기 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일 뿐입니다. 또다시 안보 파리로 정치를 망가뜨리고 이념으로 국론을 양분하는 모습에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사퇴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러한 행태야말로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리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습니다.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방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추가로 윤리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에게 환한 미소로 대답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제 모습. 이 민주당의 격앙된 반응은 오늘도 이틀째 계속이 됐습니다. 김재일 변호사님, 결국 이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 제소를 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제출을 했더라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대통령에 대한 아주 색깔론적인 비하 발언에 해당하고 뭐 혐오의 정치이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를 이제 필두로 이제 이런 혐오 발언을 계속 일삼는 거에 대한 어떤 본때를 보여주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응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윤리위에 제소를 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이고 그 제소 자체가 굉장히 조금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찬, 홍영표 이제 같이 윤리위에 제소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예요. 원내 지도부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다 윤리위에 제소를 해가지고 지금 서로 매우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인데 이게 윤리위에서 뭐 해결이 나겠습니까? 한쪽 뭐 제1야당과 여당이 이제 서로를 제소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약간 좀 정치적인 어떤 대치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모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내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극적 연설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모으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런 혐오 발언을 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이 사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이제 세련되지 못한 대응을 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오히려 용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띄워줬다라는 그런 평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상대 진영을 좀 격렬하게 비판하는 일은 예전부터 늘 있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 약간 좀 너무 치우친 감은 있지만 굳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주당이 대응을 해서 이 일을 키워서 더 시끄럽게 만들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양당이 오늘 의원총회까지 긴급으로 열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다가 여의도로 변경을 하면서요, 이 극단 발언이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박지원 의원은 물론 조금 원색적 비난, 순화했으면 좋았을 뻔하지만 너무 건드려서 오히려 나경원 의원을 용으로 만들고 있다 하던데요. 박지원 의원의 어떤 그 지적이 맞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이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지 말아달라. 사실은 미국의 브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이용한 건데 국내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미국 브룸버그 통신 외에 그 세계적인 유수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더 박한 평가나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미국 언론사에서 했을 때는 아무 얘기 못 하다가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그것을 인용하자 이제 민주당에서
벌컥 뭐 하고 있는데 네. 이걸 갖고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또 그 뭐 맞불 작전을 한국당에서 놓고 네. 있습니다만 어째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점점 좀 상식 이하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당의 과잉 반응 아니냐, 집권 세력의 이 정도 비판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았는데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좀 환호하는 분들이 국민들도 있지만 의회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특히 일본의 혐한파 그 단체라든가 그쪽에 시민들이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외신들의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일본의 자위대 기념일이라든가 또는 위안부 할머니 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다시 말해서 굉장히 친일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던 나경원 네.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일본의 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혐오하고 이런 그랬던 곳들에서는 환영하는 그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그동안 맥이 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 시민단체라든가 여기에서 뭐 아베 수석 대변인 나경원이다 뭐 이렇게 붙이는데 네. 저는 이건 좀 과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도 정말 아주 졸렬하고 정말 저급한 표현이지만 또 이 야당의 원내대표를 아베와 또 연계시켜서 하는 것 저는 둘 다 좀 네. 극단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물론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정말로 저는 국회사상 아무리 읽어봐도 저렇게 저주와 악담에 찬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과 정부 또 국정을 이렇게 험담하는 모습은 사실은 역대 원내대표의 대정부질문이나 또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때는 정당의 그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개혁을 얘기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물론 정부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야당이기 네.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없이 정말로 이런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오죽하면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 그리고 최소한도 이런 국회의원이 써서는 안 될 말들을 원내대표가 네. 쓰는 거다라는 오죽하면 보수정당의 대표가 이런 비판을 했겠습니까? 저는 네. 이런 측면에서 각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정말로 신중하게 들어야 된다. 여당도 과해서는 안 되고 야당도 최소한의 정치적 금도 이렇게 국민들 특히 물론 거기에는 저는 정치적인 계산이 많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뭔가 편을 가르고 이를 통해서 최근에 지지율 뭐 30%를 넘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더 높이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이렇게 가면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저는 네.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서로가 나무랄 상황이 아니죠. 왜냐하면 또 과거에 합성 누드화도 있었고요. 암살을 경고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었는데 어쨌든 국민 눈에 보기에는 어제 하루면 모르겠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서로 질낮은 경쟁을 해야 되냐라는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질낮은 경쟁이라고 하시는데 나경원 네네. 원내대표가 한 발언에 그 직접적인 발언은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보도를 듣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지 대변인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네네. 게다가 이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무슨 말이냐라고 항의한 부분은 이 원내대표 연설이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이 다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편 진영의 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신들의 오만에 차 있다라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비판도 일부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졸렬하고 저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주당이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뭐 누드를 전시하고 또 뭐 귀태 발언을 이어가고 또 무슨 암살이라고 했었고 이종걸 네. 원내대표는 그 트위터에다가 그 X 해가지고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도 썼었고 그녀의 서른 의원 같은 욕설하죠. 경우에는 대통령 7시간에 대해서 연애를 하네 마네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굉장히 그 모독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경향신문에서 네. 국가원수 모독죄는 유신의 추억이다라고 해가지고 이 국가원수 모독죄를 가지고 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직도 유신의 추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이해찬 당대표가 88년도에 폐지된 국가원수 모독죄를 들이면서 네. 그 원내대표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이 국회에 규정된 면책특권에도 위반되는 행위고 그래서 민주당이 자기 자신들에게 우선 반성을 하고 저급하고 졸렬한 이런 발언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내대표의 발언이 어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에 대해서 너무 북한만 바라보는 이것을 좀 고쳐나가자라고 한 네. 그런 정도로 수용을 해서 넘어갔어야지 좀 너무 심하게 오히려 이걸 더 키워서 외신까지도 다시 뉴스로 나오게 하는 그래서 자기 발목을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제까지 이게 치킨 게임을 서로 벌이게 될까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거의 전원이 서명을 했던데요. 민주당의 외곽에서도 지원군이 떴습니다. 이 유시민 이사장이 몇 가지 평을 덧붙여서 내놨던데요.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여기에 가짜뉴스라고도 말할 수 있는 바로 잡아야 될 내용이 들어있어서 급하게 고쳐보려고 합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증가에 따라 증가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것이냐,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헌법에는 그런 정신이 없죠? 없죠. 헌법 정신이나 헌법 내용에 대한 무시 또는 무지를 드러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뭐 판사가 민사나 형사재판 하는데 헌법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헌법은 모든 법률의 근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헌법은 아주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기본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죠. 민주당을 포함해서 유시민 이사장까지 이렇게 나선 걸 보면 아무래도 국정 운영의 책임이 여당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유시민 전 의원이나 박주민 네. 의원이 좀 헌법 공부를 덜 하시거나 안 그래요?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으로 보면 200명만 넘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네. 그러면 200명을 넘어서 뭐 300명, 400명, 500명도 맞는 것이냐? 근데 우리 헌법 제정 이후에 사실은 19대 국회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 정수가 299명을 넘지 않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200인 이상은 돼야 되지만 더 많을 필요도 없다는 게 사실은 어떤 그 헌법의 해석론으로서 꽤 네. 다수설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299명에서 한 명 더 늘려서 지금 300명이 됐는데 네. 저거 아마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지금 비례대표를 대폭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여기저기서 자영업자들은 다 폐업하고 대기업도 구조조정하는 중인데 국회는 좀 한 10% 구조조정하면 안 돼요? 네. 300명에서 270명이 70명으로 줄이면 안 됩니까? 저는 그러면 이제 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오히려 늘리기 때문에 네. 기득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 야권의 분들의 지적도 있었죠. 어쨌든 험난한 문제입니다.